안녕하세요.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입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 보다 유익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 컨텐츠입니다. 본 컨텐츠는 직업훈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심사평가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관의 유형, 그리고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 유형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사평가의 각 단계별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의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본 컨텐츠는 대상과 기한에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시 오픈 컨텐츠로 제공될 예정이오니 필요하실 때마다 수시로 자료를 활용하셔서 직업훈련과 심사평가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운영 관리의 노하우를 익히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교육 컨텐츠의 구성 순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이해. 2. 집체훈련 과정심사의 이해. 3. 훈련 이수자 평가의 이해. 4. 부정훈련 예방교육. 위의 컨텐츠들과 함께 심사평가를 모두 마친 후 실제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주제로 함께 구성하였으니 컨텐츠의 모든 내용이 끝날 때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주제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인 훈련기간 인증평가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강신영입니다. 1.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이해. 먼저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기간 인증평가에 이미 참여하셨거나 곧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시는 훈련기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해하실 기본 개념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재직자 또는 구직자들이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사평가를 설명할 때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용어를 자주 언급하며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사평가 업무들이 이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드리면 이 용어에 대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근거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주로 약칭의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직업능력 개발법은 정부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검증의 절차를 거쳐 승인된 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가 더 나아가 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취미나 소양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 교육들과는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훈련기관의 운영 목적과 방향에 따라 직업훈련 시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학원 등의 시설 유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유형이 결정되면 시설의 지정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이 훈련기관 관리번호는 직업훈련 기관마다 부여되는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이어질 심사평가 참여 시에도 핵심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는 점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훈련기간 관리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기관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대표 훈련 직종을 등록하여 승인받는 절차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관의 설립부터 인가, 훈련기관 관리번호 부여까지 진행하고 나면 훈련기관은 직업훈련 시장의 진입 자격 획득을 위한 첫 단계로 훈련기간 인증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훈련기간 인증평가에 참여를 통해 기관은 훈련 운영 역량에 대하여 검증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인증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부여받게 된 인증 등급은 이어서 훈련과정 심사의 참여 자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1년, 3년 인증과 같이 활용이 가능한 인증 등급을 획득한 기관만 과정 심사의 참여와 적합 과정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라면 반드시 1년 인증 이상의 인증 등급을 획득하여 과정 심사를 참여해야 한다는 순차적인 참여 절차를 숙지하셔야겠죠. 이렇게 인증 등급을 보유한 기관이 과정 심사를 통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을 가지게 되면 실업자 및 근로자 개인 훈련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사업주 훈련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실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게 된 훈련, 개시 후에 실시만 잘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직업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직무 능력의 향상, 취업 및 창업의 지원인 만큼 운영하는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이 훈련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실제 능력 향상에 도움을 받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직업훈련 품질 관리의 목적에 따라 훈련 이수자 평가라는 사업의 이름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하여 훈련기간의 운영과 훈련생의 성취 수준을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자 평가의 결과는 다시 다음 연도 인증평가 참여 시에 성과평가 산출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훈련기간 인증평가의 개요입니다. 훈련기간 인증평가의 목적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직업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훈련기간의 건전성, 훈련 성과 및 역량을 평가하여 정부 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인증 등급 부여 방식으로 인증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직업훈련 시장에 보급되는 훈련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기간의 실적 및 역량을 보다 정확하고 철저한 기준을 통해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훈련기간 인증평가의 주요 내용이며 이를 통해 훈련에 참여하는 다양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훈련 운영의 성과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평가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 인증평가 대상은 취창업 지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직업훈련을 정부 지원 하에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증평가 평가 대상의 구분은 정부 지원 직업훈련의 종료 실적 보유 여부에 따라 크게 신규기관과 실적 보유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훈련의 종료 실적이 없는 경우 신규기관으로 분류되며 동일 기간 내 훈련의 종료 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 보유기관으로 분류되어 인증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훈련기간 인증평가 개요 중 평가 단계의 구성에 대한 안내입니다. 훈련기간 인증평가는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 2단계 역량평가 크게 2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평가 계획 공고에서 안내된 일정에 따라 평가의 각 단계마다 결과가 각각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가를 신청한 모든 기관에서는 평가를 신청한 후 한참 뒤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증평가 계획 공고를 통해 명시된 평가의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우리 기관의 평가 결과와 참여 현황 등을 잘 관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 콘텐츠에서 안내드리는 인증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모든 내용은 2020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 2021년도 훈련기간 인증평가 참여를 준비하실 때에는 꼭
2020년도에 12월 중에 안내될 예정인 인증평가 계획공고와 상세 기준, 방법,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집의 내용을 확인하신 뒤 참여하실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선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는 준법성과 재정 건전성 항목의 평가로 감점이 20점을 넘지 않는 기관만 적합 판정을 받고 2단계 역량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2단계 역량평가는 다시 현장평가와 성과평가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규기관은 현장평가만으로, 실적보유기관은 현장평가와 성과평가의 합산 결과로 2단계 역량평가의 결과인 인증등급이 부여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니 평가를 준비하시는 모든 기관에서는 우리 기관의 다음에 평가 참여 유형이 무엇인지를 미리 체크하셔서 평가 영역별로 제시된 주요 평가 지표에 맞게 기관의 운영 계획이나 기관의 운영 및 성과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우리 기관은 작년에 신규 기관으로 평가 신청했는데 올해는 무슨 유형인가요? 또는 작년에 인증은 받았는데 훈련 운영을 못했다면 내년에 다시 신규 기관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우선 질의를 주시기 전 체크하셔야 된 주요 사항은 첫 번째,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의 1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의 종료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시신고로 운영을 시작은 하셨지만 종료를 하지 않은 훈련만 있는 기관이라면 다음의 평가의 유형은 신규 기관으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운영 중인 실적이 아니라 종료한 실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기관이 어떤 유형의 평가로 참여하셔야 되는지를 미리 체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인증평가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인증평가는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의 평가 결과 메뉴를 통해서 인증평가의 등급과 유효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관이 가장 최근에 획득했던 인증 등급이 있었다면 그 인증 등급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체크하신 뒤 다음 연도 중에 종료하게 되는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면 내년에 현장평가를 꼭 참여해야 하는 평가 유형으로 신청이 필요하다고 미리 숙지하실 수 있겠네요. 이때 지난해 훈련의 종료 실적 유무에 따라서 신규 기관인지 현장평가 참여가 필수인 실적 보유 기관인지를 이어서 체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인증평가의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는 법을 위반한 이력이나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훈련기관이 직업훈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즉, 직업훈련을 운영할 기관으로서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재정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반, 처분 이력이나 체납 사실 또는 낮은 신용 수준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수준에 따라 감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는 2단계 역량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평가이기도 한데요. 1단계 평가에서 감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인 기관은 2단계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게 되고 최종 등급으로 인증유예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기관의 선정과 같이 더욱 다양하고 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기관이나 과정의 선정 시에도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의 감점 이력은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니 처분이나 위반 이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금의 체납이나 무리한 재정의 운영으로 불안정한 재정 상태가 되지 않게 기관이 건전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증평가의 등급 부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증평가는 각 평가 단계가 끝날 때마다 평가의 결과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인증평가의 최종 결과인 등급은 2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2단계 역량평가는 현장평가와 성과평가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신규 기관은 현장평가에서 획득한 점수를 100% 반영하여 평가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신규 기관이 직업훈련을 운영한 성과에 대한 검증이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최대 인증의 등급을 1년으로만 부여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현장평가의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에게는 1년 인증을, 60점 미만인 기관에게는 인증 유예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20점 이상 감점을 받은 기관도 2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인증 유예 등급으로 최종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반면 실적 보유 기관은 현장 평가와 성과 평가의 합산 점수로서 인증 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2019년도부터 실적 보유 기관 등급 부여 방식은 큰 개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장 평가와 성과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에게 기존의 1년 등급을 부여하던 방식에서 19년도부터는 3년 인증 등급으로 기본 등급이 개편된 사항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성과 평가와 현장 평가 두 영역에서 획득한 점수의 비율이 각각 75% 이상인 기관은 3년 인증과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앞서 설명했던 내용과 같이 아무리 점수가 75% 이상의 고득점이라 하더라도 1단계 평가 내용 중 준법성 항목에서 우수기관의 선정 시 고려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은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실적 보유 기관의 경우 직업훈련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평가 참여가 의무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참여해야 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기관은 자동으로 인증 등급을 인증 유예로 확정하여 통보받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훈련기간 인증평가의 결과는 인증 등급을 획득한 훈련기관이 훈련 과정 심사 참여 자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평가에서 인증 유예 등급을 받았거나 미참여로 인해서 무등급 상태가 된 기관은 각종 심사평가를 참여하거나 신청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매년 안내드리고 있는 인증평가 계획 공고 확인을 통해서 빠짐없이 매해 평가 신청을 하여 미신청을 통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일정을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유형별로 2단계 현장평가의 지표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 역량평가 중 현장평가는 훈련기관이 신규기관인지 실적 보유기관인지에 따라 평가의 방향과 배점, 그리고 평가의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기관의 현장평가는 앞으로 직업훈련을 운영할 계획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고 그러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기관 운영 체계와 물인적 인프라의 확보 등의 훈련 운영이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관은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의 종료 실적이 없기 때문에 2단계 역량평가는 현장평가 점수를 100점으로 반영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규 기관 현장평가는 총 5개의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총점의 배점과 문항의 수는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경영 항목은 5개 문항 25점 만점, 훈련과정 관리 항목은 4개 문항 20점 만점, 시설 및 장비 항목은 4개 문항 20점 만점, 훈련 전담 인력 항목은 4개 문항 20점 만점, 훈련생 관리 항목은 4개 문항 15점 만점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1년 인증 또는 인증 유예 등급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적 보유기관 현장평가도 동일하게 5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평가의 총 배점, 즉 만점의 기준이 40점이라는 점이 신규 기관과는 다른 점입니다. 각 평가 항목별 배점과 문항의 수도 신규 기관과 다른 구성인 점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기관 경영은 세계문항 6점 만점, 훈련 과정 관리는 세계문항 8점 만점, 시설 및 장비는 세계문항 10점 만점, 훈련 전담 인력은 세계문항 10점 만점, 그리고 훈련생 관리는 2개 문항 6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계로 현장평가 총점을 산출하여 기관의 전년도 훈련 운영 실적을 평가한 성과평가의 결과와 합산하여 기관의 인증평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 또한 신규 기관의 평가와는 다른 점으로 살펴보실 수 있으시겠죠? 특히 현장평가의 각 항목별 배점의 차이를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기관 경영 항목의 경우 신규 기관 평가에서는 25점의 배점으로 실적 보유 기간의 6점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직업훈련 기관으로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기관장을 포함한 기관 구성원들의 직업훈련 운영에 대한 사명감, 향후 운영 계획과 비전 수립 등을 잘 준비하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을 이미 발생하고 운영 중인 실적 보유 기관에 비해 신규 기관은 아직 검증 전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높은 배점으로 설계하여 시장 진입 자격을 엄격히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과정 관리 항목의 경우에도 신규 기관에게서 조금 더 높은 배점 비율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 기관의 경우 아직 훈련 과정의 설계, 운영, 성과 관리 등 훈련 과정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와 운영 이력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발생한 기관에 비해 경험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훈련의 운영에 앞서 과정의 설계에서부터 관리까지의 단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입니다. 신규 기관 실적 보유 기간 현장 평가에서 모두 높은 배점 비율을 가지고 있는 항목은 시설 및 장비, 그리고 훈련 전담 인력 항목인데요. 이것은 직업훈련의 실질적인 목표가 훈련생이 훈련 내용을 제대로 충분히 습득하여 취업 또는 창업을 하거나 향상된 직무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직업훈련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익히고 전달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훈련 내용에 적합한 물인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신규 실적 보유 기관의 구분 없이 모든 훈련 기관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현장평가 항목별 주요 평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관 경영 항목입니다. 기관 경영 항목의 평가에서는 기관장의 사명감과 직업훈련 기관의 운영에 관한 경영 원칙을 보유하고 있는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직업훈련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기반으로서 기관이 어떠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련된 주요한 정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평가 시 이 항목에 대한 평가 증빙 자료는 직업훈련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를 참석한 이력에 대한 부분, 또는 기관의 직업훈련 운영에 대한 미션 및 전략의 수립 내용, 그리고 향후 운영 계획 및 달성 목표 등을 설명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 과정 관리 항목입니다. 훈련 과정 관리 항목 평가에서는 어떠한 직종의 훈련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훈련 방법에 따라 실시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과정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실제 훈련을 운영하고 운영한 성과를 관리하는 단계까지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훈련 운영의 결과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훈련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들이 주요한 평가의 내용으로 담겨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항목에 대한 평가 증빙 자료는 훈련 과정의 개발, 운영, 성과 관리 각 프로세스별로
실제 우리 기관의 계획과 실천 내역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제시되는 것이 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과 결과물들은 반드시 우리 기관의 실정에 부합하는 수준과 규모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 주셔야 하는데요. 간혹 소속 근로자가 교강사 1명, 원장 1명으로 확인되는 작은 규모의 기관에서 수백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과 같이 실제 실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가에서는 반드시 기관이 실천한 내용의 규모가 커야 하고 높은 수준으로 실시되어야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운영한 계획과 운영 실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 및 장비 항목입니다. 시설 및 장비 항목에서는 훈련 과정의 세부 교과목 내용과 훈련 방법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면적, 수량, 그리고 내구 현안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갖추고 있는 시설 및 장비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한 사항은 훈련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평가 내용은 소화기를 구비하고 비상대피도를 부착하는 등 물리적인 안전사고 예방 조치 현황과 함께 더 중요한 부분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에게 안전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피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그리고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등이 평가의 주요한 사항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훈련 전담 인력 항목입니다. 훈련 전담 인력 항목에서는 훈련생을 가르칠 전문성을 갖춘 훈련 교광사와 훈련 과정 운영, 훈련생 관리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인력의 확보 현황과 함께 확보된 전담 인력에 대한 기관의 근로 조건 및 업무 역량 지원 현황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앞서 직업훈련 과정의 목표와 관련하여 시설, 장비, 전담 인력 등 무인적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훈련생은 훈련 교광사와 행정직원의 관리 수준에 따라 훈련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 참여도가 달라지는 것을 아마 기관 운영에 참여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증평가에서도 이렇게 훈련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훈련 전담에 대해서는 평가의 중요도를 계속하여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전문성 규모를 고려한 적정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기관이 보다 나은 근무 환경과 임금, 복지 등의 근로 조건을 확보된 인력에게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근로의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소속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직무 보수 교육에 참여하거나 자격증 취득 활동을 참여하고 있을 때 기관에서 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또한 주요한 평가 사항이니까 이 점도 꼼꼼히 챙기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전담 인력 항목에 대한 평가 증빙 자료는 훈련 전담 인력의 확보 현황, 업무 분장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내역, 임금 지급 내역 및 지급에 대한 규정, 전담 인력 교육 참여 및 지원에 대한 내역, 그리고 이러한 지원과 관리 실시를 위한 기본 계획과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증빙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생 관리 항목입니다. 훈련생 관리 항목에서는 훈련생의 참여 목적과 동기에 대한 상담 등의 지원 활동과 훈련 참여 현황 관리, 그리고 취업 지원 등 훈련생에 대한 사후 관리 등 훈련생의 훈련 참여 현황 관리와 지원 체계 등 훈련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훈련생의 훈련 참여 실적과 취업 등의 성과는 결국 훈련 성과 평가의 주요 지표를 통해 반영되는 핵심적인 사항인 만큼 현장 평가의 항목만으로 보지 않고 훈련의 주요 성과 창출과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장 평가를 위해 준비되는 자료는 평가를 위해 새롭게 구성되는 자료이기보다 그간 운영해온 훈련의 이력이 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성되고 활용되어 온 기관의 실제 자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장 평가는 평가 당일 방문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평가 시간 동안 우리 기관의 특장점 그리고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일목요연한 형태로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 기관이 실제로 수행했던 그리고 활용했던 내용과 방법들을 자료로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허위로 확인된 사항이 현장 평가에서 적발될 경우 획득된 점수와 관계없이도 인증유예 등급이라는 최하위 등급으로 부여될 수 있으니 평가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실제 기관의 자료에 기반하여 평가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훈련기간 인증평가의 2단계 현장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단계 역량평가의 영역 중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